안녕하세요. 아일랜드에서 자전거 타는 키튼입니다. 예전에 제 아일랜드 출근길을 영어 채널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한국어 채널에 한국 음성으로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아일랜드 더블린이고요. 현재 한 7년 반, 8년 가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직장까지 날씨가 좋을 때는 자전거로,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자차로 출근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제가 점프를 뛰었는데 집에서 회사까지 총 거리가 편도 한 21km, 22km 그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게 40km가 넘어가기 때문에 구름톤을 탔을 때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매일 하기가. 그래서 제가 로드를 타고 회사를 갈 때는 왕복 40km도 뭐 별거 아니니까 그렇게 가는데 구름톤을 타고 갈 때는 이렇게 적당한 곳까지 와서 자동차를 주차해 놓고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도 12km? 총 한 24km 정도 나오는 코스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고가도로죠. 이 고가도로는 더블린 외곽 순환도로 M50, M50이라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를 넘어가는 곳이고 제가 주차는 여기 바로 밑에다가 주차를 하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사실 좀 웃긴 게 예전에 브롬톤을 사기 전에는 자출하려면 로드 자전거밖에 대체제가 없어가지고 로드 자전거를 탔는데 브롬톤 사고 난 뒤에는 거의 브롬톤으로만 자출하는 것 같아요. 이게 편하기도 하고 로드 자전거 할 때는 복장도 갖춰야 되고 신발도 클리 슈즈를 신어야 되고 그리고 회사 왔을 때 땀도 나고 땀도 많이 나고 그리고 환복도 해야 되잖아요. 자전거 옷을 입고 근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냥 조금 욕심을 버리고 브롬톤으로 하니까 정말 편리합니다. 그리고 브롬톤 같은 경우는 접어서 사무실로 들고 올 수 있잖아요. 로드 자전거를 탔을 때 좀 문제가 뭐냐면 저희 회사 자전거 주차장이 좀 좁아가지고 거기다가 자전거를 비싼 로드 자전거를 갖다 놓으면 휠에도 기스나고 카본 바디에도 기스나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재수 없으면 고가의 자전거인데 CCTV가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훔쳐갈 수도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브롬톤은 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 유럽에서도 네덜란드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유럽이 도시 외곽으로 나갔을 때는 자전거 길이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태반은 뭐야? 다 자전거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동차랑 같이 다녀야 되거든요. 전국토에 자전거 길이 깔려 있는 곳은 아마 지구상에 네덜란드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솔직히 네덜란드는 제가 제 영상에서 여러 번 말했는데 거기는 우리가 같이 사는 지구 행성이 아닙니다. 다른 태양계나 아니면 은하계의 다른 행성이라고 봐야 될 만큼 네덜란드의 교통 문화 그리고 네덜란드의 자전거 문화는 다른 나라보다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외곽에서 더블린 도심으로 들어가는 구간은 자동차 도로랑 같이 달려야 되는데 보시면 그렇게 나쁘지 않죠. 어쨌든 아일랜드도 나름 좀 선진국이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자전거를 탔을 때도 제가 느끼는 건데 운전자의 수준이 한국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이라던가 아니면 운전면허 따는 거 이런 것도 훨씬 엄격하고 훨씬 오래 걸리고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그나마 좀 내가 조심하면 이렇게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서울이 그래서 이런 면에서 좀 보면 안타까운 게 이렇게 자전거가 대놓고 자동차 길을 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서로서로 양보하고 자전거는 어쨌든 도로 위에서 힘이 약한 약자라는 걸 자기가 인식하고 방어 운전, 때로는 공격 운전, 내가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해야겠지만 더블린보다 서울이 이런 면에서 훨씬 어려워요. 진짜 자전거가 도심의 교통을 지체하려면 자전거가 도로로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국은 좀 힘드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서울이 근데 인구가 너무 많긴 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런던도 많긴 한데 런던이 아마 자전거 타기가 서울보다는 훨씬 좋을 거라. 그래서 아직까지 한국은 여러모로 자전거를 타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저번에 금호강 영상에도 제가 올렸는데 레저용으로 타는 거 괜찮아요. 근데 실제로 최선진국형의 자전거라고 하면 레저용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얼마나 내가 도심의 큰 도시에서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까지 자전거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데
서울만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한강변이야 괜찮겠죠. 그리고 몇 군데의 자전거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은 데는 괜찮겠지만 막상 골목 안으로 도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DCU라고 더블린 북쪽에서 나름 유명한 대학교예요. 더블린 시티 유니버시티인가? 거기인데 이 지점부터 여기서부터는 시내까지 자전거 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전거 길을 보게 되면 제 생각에는 한 3단계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가끔 있는 자전거 길 같지도 않은 자전거 길, 그러니까 전시 행정용 있잖아요. 억지로 이제 행정할 때 반강제적으로 인도에 줄만 그어 놓은 자전거 길, 그건 솔직히 자전거 길이 아니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것처럼 완전히 차도랑 분리되지 않지만 그래도 자전거 길이 있는 곳, 그래도 이게 선진국 교통 문화가 확립되어 있는 곳이면 이것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좀 괜찮은 자전거 길이긴 해요. 물론 여기 이 자전거 길에 가장 중요한 게 불법 주차가 없어야 돼요. 불법 주차가 만약에 있게 되면 이 자전거 길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최상급, 역시나 네덜란드를 제외하면 최상급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요런 형태의 자전거 길이에요. 보시면 도로에 추가해서 옆에 이렇게 방어막이라고 해야 되나? 예, 시멘트 블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서 차가 자전거 길을 침범할 수 없는 이런 식의 형태가 되어 있는 곳이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는 여기 한술 더 떠서 그냥 자전거 차로를 옆에다가 만들어 놓죠.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한 요 정도만 돼도 되게 빠르게 도심을 주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보시면 이렇게 소소하게 신호 같은 것도 자전거 신호가 따로 있고, 요거 뭔가 네덜란드를 약간 흉내낸 것 같긴 해요. 네덜란드도 당연히 분리 신호가 되어 있고 그 보행자 신호, 자전거 신호, 자동차 신호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처럼 완전 독립적으로 자전거 신호랑 보행자 신호가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살짝 더 자전거 출발 신호를 더 빨리 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편합니다. 차가 출발하기 전에 미리 자전거가 좀 지나가서 차량 통행 흐름에 좀 방해가 되지 않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거 왠지 한국이면, 한국은 이제 예측 출발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옆에 이제 보면 자전거 이제 파란불 들어오는 거 보고 예측 출발할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해서 쭉 한 3,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회사까지. 쭉 오면 이제 회사에 거의 다 왔고,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당연히 이제 자전거가 옆에 자전거 길이 있음에도 차로 주행이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눈치를 보면서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이런 식으로 기회가 된다면 그냥 자동차 신호를 받아서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기도 교차로에 보면 옆쪽에 자전거 전용 신호가 있긴 해요. 그런데 이게 약간 신호 최적화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보면 거의 한 5분에서, 저번에 보니까 약간 오류가 생기면 10분까지도 저기서 기다린 적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눈치 게임을 하면서 통행에 방해도 안 되고 타이밍 잘 잡으면 그 10분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회전 할 때, 왜냐면 여기는 제가 한 7, 8년 동안 맨날 직장을 다니면서 통근한 길이기 때문에 아주 완전 빠삭합니다. 그리고 여기 살짝 오는 이유는 요새 제가 한국에서 사온 그 알파 7 C2에 그 85mm GM2 렌즈를 물려가지고 그냥 인증샷 같은 거 좀 찍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파 7 C2라는 카메라도 아주 만족하고 있고, 그리고 85mm 이번에 렌즈를 산 게 여담이지만 제일 많이 쓰는 렌즈는 어떻게 보면 50에서 200 탑론 렌즈가, 그러니까 25mm에서 200mm 탑론 렌즈가 있거든요. 그 렌즈를 사진용으로 제일 많이 쓰는데 이 뭔가 85mm GM2가 주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포기하기 힘들어서 요새는 사진을 뭐랄까 막 찍어대는 게 아니고, 인물 사진이면 막 여러 가지 이제 셔터를 연속 셔터로 막 찍어야 되겠죠. 사람이 눈을 감을 수도 있고 표정 표현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풍경 사진이라던가 제가 완전히 이렇게 의도를 갖고 찍는 사진은 한 장 정도만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중하게 하나하나를 좀 소중하게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는 보시면 초여름으로 이제 접어들거든요. 오늘이 5월 20일이니까. 그래서 초여름부터 이제 가을, 한 늦가을 정도까지도 아일랜드는 진짜 천국이에요. 무엇보다 태양도 진짜 늦게 지고 선선한 기운에 그 딱 쾌적한 습도 이런 게 다 맞아떨어져서 정말 아마 지구상에서 거의 제일 괜찮은 여름이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나 살기에 이게 노르웨이나 이쪽으로 덴마크 완전 북극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름은 좋은데 이제 겨울에 그 해가 안 뜨잖아요. 아일랜드도 겨울에 해가 좀 빨리 지긴 하는데 그래서 해가 뜨긴 뜨거든요, 약간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하여튼 곧 제가 보고 좋은 날씨가 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초여름 때 매번 아일랜드의 캠핑의 시작을 끊는 어떤 곳이 있거든요. 그곳이 딩글이라는 곳이, 거기 제가 매년 가는 캠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은 아마 거기 방문해서 자전거 타는 영상이 될 것 같고, 요새는 그 캠핑하면서 덩치 큰 로드 자전거보다는 브롬톤을 많이 들고 다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브롬톤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로드 자전거로 막 100km, 200km 막 그렇게 거품 물고 탔었는데, 요새는 그렇다기보다는 한 브롬톤으로 60km 정도? 60km, 70km 이렇게 좀 살살 타는 게 더 괜찮더라고요. 준비할 짐도 훨씬 적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제 아일랜드 출퇴근이랑, 그 다음에 한국에서 자전거 타는 거, 아일랜드에서 자전거 타는 거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 조금 비교해 보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출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